저희가 지금까지 손님 브리핑하고 또 이렇게 계약하게 하고, 저희는 원래 또 이렇게 항상 이제 매출이 나오는 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순천 장이 워낙 좋아서 지금 계속 이제 손님들도 많고 또 유튜브 보고 또 오늘도 또 오셨거든요. 근데 진솔하게 하다 보니까 뭐 그 정보가 거짓 정보 아니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장 정보하고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제 투자 경험들 토대로 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움직이고 어떻게 될 거지를 제가 이제 잘 해줬던 부분들이 좀 많이 먹히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왜냐면 저희 이제 찐 손님들만 이제 뭐 이렇게 알았던 부분들인데 이제 제가 많이 오픈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분들이 저한테 와갖고 계약하고 하시는 거 보니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시계는 없지만 8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손님이 사주신 빵 사먹고 이제 제가 또 유튜브를 촬영 중이에요. 왜냐면 내일도 근무를 해야 되고, 네. 저희가 이제 뭐 계속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순천에 있는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유니트를 이제 동문 D 이스트를 찍다 보니까 이제 왜 순천 신미인이 이제 왜 이제 동문에 관심을 갖는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제 뭐 저희가 돈 되는 데는 다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평가돼서 아쉬운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순천에 있을 때도 남들이 뭐 조례 골드 클래스 2차 그리고 이제 서면 금호 1차 뭐 이제 이렇게 인기가 많이 이제 괜찮았다가 이제 또 갑자기 분위기가 쭉 내려갔던 아파트들 저희가 좀 많이 이렇게 손님들을 실입주자들을 브리핑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거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남들이 핫하다고 뭐 좋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양가랑 뭐 시세 돌아가는 거 보고 손님들 심리랑 이제 부동산의 심리전이잖아요. 그런 거랑 확인해서 들어가는 거지 싸다고 무조건 막 사고 그렇게 투자를 시키지도 않아요. 실입주자들한테도 제가 이제 집을 사고 싶다. 근데 본인들 열악이랑 이제 출퇴근 이제 동선이랑 이런 거랑 다 파악해서 저희가 나중에 그래도 이제 더 무리를 해서라도 여기가 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라. 아니면 너무 그런 게 부담스럽다고 하면 사시면서도 그게 부담스러워서 다시 중간에 싸게 팔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스타일은 그냥 본인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주저리는 이제 넘어가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동문이 많이 저평가가 돼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때 이제 조정되기 전에 이제 소홀팀들이 들어와갖고 이제 잡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졌다가 그때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제가 개수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미분이 났던 물건들이 이제 뭐 서울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잡아가고 광양 여수 순천에서 이제 실입주도 있고 뭐 투자 목적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거래가 계속 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좋다고 생각했던 게 그때 이제 중후 S클래스가 이제 신대에서 완판되고 뭐 분위기 뭐 신대 집값이 많이 올랐고 중후 S클래스가 그러다 보니까 동문 옆에 바로 900세대 이제 중후 S클래스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때 실입주자들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이제 중후 S클래스 분양가를 보고 동문을 사겠다. 그리고 중후 S클래스를 보고 이제 이렇게 결정하겠다. 내부를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현재 내부를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이제 중후 S클래스 동문 옆에 그 분양을 했잖아요. 분양가랑 뭐 옵션비 대충 하면 한 3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내부 구조랑 내부가 완전히 뭐 지금 신대, 저기 순천에 있는 신대, 거기 중흥에서 한 거니까, 내부 거기랑 똑같대요. 그러면 많이 좀 약간, 저급한, 이제 내부가, 이제 광양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니까 저는 안 봤어요. 근데 이제 똑같다고 하니까 뻔하더라고요. 자재면 뭐며. 근데 요새는 손님들이 모델하우스 많이 구경하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좀 바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문이 훨씬 더 순천에 어디 아파트 비교 못할 정도로 제가 봤을 때 많이 좋고요. 근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우선은 실입주자가 좀 많이 선호를 하는 곳인데 이제 괜찮다게 이제 미분양이 거의 소진이 된 상태에서 조정 이제 지역이 되는 바람에 이제 제일 많이 피해를 본 아파트 같아요. 이제 광양의 뭐 황금지구에 자이, 푸지 다 피해를 보긴 했지만 거기가 피해가 뭐 무피인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동문 솔직히 선호도가 뭐 일군 건설사에 비해서는 그런 게 또 있지만 요새 트렌드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칠판을 샀어요. 제가 이제 독특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설명할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잡아서 그냥 깔끔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서 한번 분필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처음에 있는 모아 일가 아파트를 예를 들자면요. 여기가 조정 지역 전에 분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조정 전에도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이 되진 않았던 아파트였고, 그리고 조정 지역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입주할 때까지도 조정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프리미엄이 솔직히 1, 200 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이제 저층 같은 경우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 프리미엄 자체도 높게 안 떴던 이유는 저희가 여기는 솔직히 투자를 거의 안 들어갔어요. 모아일가. 왜냐면 저는 저평가 됐고 분양가가 싸다고 손님들한테 실입주로 사라 하고 투자를 태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실입주자. 처음에 모델하우스 오픈했을 때 저희가 이제 알바생 써서 명단 작업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명단에서 이제 막 타고 나오는 모델하우스에서 보고 나오는 뭐 매도를 나중에 당첨이 되면 매도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매수 의사가 있는지 손님들 다 파악한 명단을 저희가 작업을 해요. 부동산에서. 왜냐하면 손님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명단을 보고 전화를 돌릴 시간은 없고요. 전화를 돌리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이제 돈을 들여서 그 명단을 사지만 그걸 보면서 매도가 맞는지 실입주가 많은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답이 딱 나오고, 두 번째는 제가 모델하우스를 웬만하면 구경 가는 이유가 가면서 손님들이 자기네들끼리 친구들끼리 속닥속닥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해요. 아, 집 별로다. 구조, 아, 뭐야, 이거 뭐, 아, 되게 그렇다. 막, 뭐 자재가 뭐 있다고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그랬어요. 갔는데, 네, 쏟다쏟다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우리 집보다 못하냐? 야, 나 우리 집 20년 됐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재도 야, 우리 집보다 못하다. 야. 그러면서 제 속으로는, 네 집은 헌집인데, 남의 집을 까냐? 이제 제 집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하시다 보니까, 명단 작업을 했을 때 그분들이 매도가 많았는지 실입주가 많았는지 파악을 하니까 거의 그냥 투자 과수요. 여기는. 네. 그리고 실입주자는 그 뒤에 이제 프리미엄 저렴하니까 거래가 됐던 건 알지만, 제가 이제 여기를 파악할 때 어쨌든 간에 투자를 안 들어간 이유는 여기가 어쨌든 실입주자가 많이 없고 소득층이 좀 낮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니,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왜 동문 얘기하면서 모아 일가를 얘기하냐면,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조 부분이며 그 자재며 솔직히 손님들이 좀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솔직히 위치도 그렇고요. 근데 학교도 바로 앞에 있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가 조정 1대 입주를 마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유예기간 2달 안에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프리미엄이 이제 저희 손님 거는 저희가 이제 좀 잘 팔아드렸고, 저희는 원래 잘 파니까. 딴 데에서 평균적으로 판 거 보니까 그냥 까서 얘기할게 끝났으니까 이제 1000에서 2000 사이에 이렇게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1000에서 2000 사이였기 때문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제가 동문하고 비교를 해서 우선 모아를 3억에 분양을 했어요. 확정이 포함해서. 감정가가 4억 2천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왜 1300, 1500 주고 왜 여기를 들어가냐면, 그때 당시에 입주 같이 했던 게 모아일가, 한신더유, 그리고 금호 2차였어요. 근데 분양가가 얘들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위치는 각각 다르고 프리미엄 형성되게 틀렸어요. 그쪽은 얘네 비교하면 조정인데도 프리미엄이 뭐 이렇게 갔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정보가 뭐냐면, T가 안 떴잖아요. 예를 들면 3억 확장비 분양가랑 확장비랑 프리미엄 해가지고 3억 1000인 아파트인 거예요. 근데 감정가가 세상에 만상에 4억 2천. 네. 그러면 무주택자가 여길 들어간다. 그러면 4억 2천은 80%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조정이었으니까 70%, 60%. 그러면 6, 2, 12, 6, 4, 2, 4, 2억 5천 얼마가 나왔어요. 그러면 구도심 팔고 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신혼부부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좀 이제 자금 좀 보태달라고 해도 6천 정도는 주는, 그래도 그 정도는 되죠, 순천이. 그러니까 여기가 좀 맞았던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분양가는 다른 데가 금호 2차랑 같이 입주를 했던 한신더유 같은 경우도 감정가는 높았으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보니까, 봐봐요. 신혼부부들이 여기를 들어갈 때 6천밖에 안 들어가는데 프리미엄 붙어버리면 여기 1억 2천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살고 싶고 금리는 올라가고 대출 더 많이 받으면 부담스럽고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보시면 제가 이제 자의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모아일가는 왜 그렇게 됐는지, 뭐 이제 마이너스 되지도 않고 어쨌든 이렇게 기본 시세로 이렇게 입주자들이 완판을 쳤던 이유는 어쨌든 간에 감정가 그리고 프리미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6천만 원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집, 새 집은 살고 싶고, 지금 바뀐 게 뭐냐면 신혼부부들 심리가 바뀌었어요. 저희가 신대지구가 가격이 좀 폭등하면서 신대 했던 건 맞아요. 근데 신대지구도 이유가 있어요. 신대지구 폭등했을 때 공급 없었어요. 그래서 새 아파트 입주는 신대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덜 오래된지. 근데 지금 상황은 공급들이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고르셔요. 그래서 제가 너무 머리가 아파요. 이게 정말 달라진 점인데, 중간 얘기는 다시 해드릴 건데 나중에 다른 이제 유튜브 제목으로 해서, 우선은 이제 모아일간을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보이시나요? 젊은 사람들 부부의 심리가 달라졌어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기 수준에 맞는 데를 가야 되는데 새 아파트는 살고 싶어요. 위치 상관없이 차는 다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집 구조나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새 아파트는 살고 싶고, 어쨌든 간에 새 아파트를 저렴하게 사면 5천이든 7천은 벌 거라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5천, 7천은 벌어요. 다른 데가 이제 2, 3억 오를 한 2억 정도 올랐다고 같이 그런다고 하면 그래도 기본 7천은 벌 수 있는. 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바뀐, 제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더 고가에 또 많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뭐 신대든지 뭐 인기 많은 이제 그런 뭐 예를 들면 지금이라고 하면 트리마제든 하고 싶죠.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자기 연봉에 그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또 새 아파트를 살고 싶은 심리가 있고, 또 이제 고분양가로 분양을 계속 할 거잖아요. 했고. 그러면 사막선은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새 아파트이다는 장점에 이제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거에 그게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솔직히 변했잖아요. 신대 폭등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때 당시에 대출이며 뭐며 공급량이며 이런저런 부분들도 함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손님들이 1년 전, 2년 전 그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계속 거기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구축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구축하다 보니까 실입주자가 도는지 안 도는지 알죠. 투자자가 더 사는지도 알게 되죠. 분양권으로 지금 분양장이 열려서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신대를 살까 이걸 고민하는지도 알고 있죠. 신대는 지금 뭐 가수요가 잠깐 들어와서 이제 그런 부분, 이걸 같이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좋은 것만 이게 돈 있는 분들만 상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젊은 분들. 근데 제가 우리 이제 부동산이 이제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저희는 찐 손님들, 그러니까 빼꾸미들밖에 없어요. 빼꾸미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일 중점을 줬던 게 젊은 분들. 네, 맞춤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거를 원했는데, 지금 그렇게 좀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알아냈던 게 바뀌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새 아파트는 살고 있고, 포인트는 이제 예전에는 무조건 많이 오를 수 있고 부모님이 거기는 별로야 막 어쩌고 했는데, 지금은 구축하고 신축하고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고요. 분양하는 아파트가 분양가가 4억 5천 막 5억 이제 이 정도 사이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트림아재도 옵션 조금 추가하면 4억 7, 8천 정도 하거든요. 이제 기본만 한다고 하면 뭐 에어컨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기본 3억대 이런 새 아파트도 있는데, 네, 신혼부부들한테는 새 아파트 전세로 안 가고 여기를 들어간 이유도 있어요. 집값이 오를 거를 다 알죠. 부모님들이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이제 이왕이면 사라 하는 건데, 4억 얼마짜리 사줄 수 있는 돈은 없고, 근데 새 아파트이고 이제 이런 거 감정가가 높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문을 판단을 해봤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자기가 이제 분양가랑 확장비랑 포함하고 이제 이쪽저쪽 이제 뭐 프리미엄 포함하면 4억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감정가가 지금 4억 3천 정도 예상이에요. 제가 은행에 전화를 했거든요. 여기 이제 그래서 요거보다는 더 높일까 생각 중이긴 한데, 어쨌든 높여봤자 4억 5천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입주자가 사는 가격은 4억이에요. 근데 감정가는 4억 5천, 3천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대출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뜬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돈이 하여튼 1억 3천에서 5천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혼부부들한테는 부담스럽겠죠. 그러면 여기도 패스. 그러면 푸지 같은 경우도 조정대 시세예요, 거의.
그리고 이제 동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의 아파트를 보면 제가 직접 가봤는데 이제 우린 필류가 지금 시가 조정 이었을 때 시가를 보면 2억 4천에서 2억 6천까지는 뜬 상태예요. 그러면 저는 봤을 때 높다고 생각 들어요. 왜냐면 조정일 때 떨어지든지 아니면 이 가격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좀 높거든요. 네. 그래서 10년 된 아파트가 2억 4천, 3백, 6천을 유지를 했다는 거는 충분히 여기 10년 사는 사람들이 건너편이 동문에 학교가까지 지어지기 때문에 리모델링 3, 4천 들여서 요새 지금 인건비랑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웬만한 31평 제대로 한다 싶으면 5천 정도 들어가요. 이제 기본만 한다 해도 한 3,500, 4천은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런 가성비를 따지면 새 아파트로 지금 프리미엄 별로 안 붙은 데로 옮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눈이 자꾸 높아져요. 근데 한번 막 10년 정도 되면 막 진짜 이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중흥 S클래스 보고 동물을 산다고 이런 반응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입주자들한테도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입주를 한다 생각했을 때 동문을 지금 예를 들면 3억 2천 주고 확장비 포함해서 지금 이제 이 정도 사요. 3억 2천. 근데 제가 여기 연양동 하나은행 이제 차장님하고 통화했는데 동문 들어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감정가를 무조건 4억 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감정가가 잠깐만요. 또 이 재우는 재미가 있네요. 선생같이. 저 이걸로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이렇게. 네. 어쨌든 그래서 감정가가 4억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럼 거기에 9월달, 여기 내년 1월달 입주잖아요. 80% 나오면 8, 4, 32, 3억 2천 나와요. 그러면 취준록세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네. 이런 것도 젊은 분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상업지구 있고, 뭐 학교 있고, 뭐 있고, 어쨌든 여기들 있잖아요. 자이 푸지는 완판 끝났고요. 자이 올해 8월달부터 입주잖아요. 10월달에 끝나면 여기가 2년 뒤에 나올 때 이 가격일까요? 감정가가 있는데 기본 2년 만에는 만약에 5억 정도 나온다고 하면 여기는 멈춰 있을까요? 지금 3억 2천 주고 사잖아요. 2년 뒤에 못해도 7천은 올라요. 7천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랑 차이 갭이 벌어지잖아요. 여기가 5억 5천 한다고 해요. 브랜드 값이 있잖아요. 왜냐면 조정이었으니까 고공행진 하다가 멈춘 거라서 그것까지 따지고 보면 여기는 무조건 5억 5천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3억 2천이에요. 네. 근데 뭐 여기가 위치가 엄청 좋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안 오르, 왜 여기는 오를 거라 생각하냐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들만의 리그예요. 뭐 말인지 아세요? 여기를 이 돈 주고 가는 사람들은 이 돈 주고 그 정도 수준에서 사람들만 움직일 거고요. 그러면 새 거는 살고 싶고 여기가 만약에 나중에 5억 5천을 가요. 그쵸? 그러면 여기 2년 뒤에 실가가 아니 여기가 이제 아직은 미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처음에 한 이 정도까지는 9천 정도 나올 수도 있고 4억 그래도 4억 초반 물가 상승도가 있잖아요.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선일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러면 봐봐요. 1억 5천 정도 차이면 여기를 가야지 하잖아요.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비싸잖아요. 1억 5천. 그러면 지금 자기 돈 2억, 봐봐요. 예전에는 신대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그때 신대 소문이 깡통이라 그랬어요. 제가 근무할 때 왠지 아세요? 4억이에요. 매매가가. 그러면 그때 대출을 얼마나 풀어줬냐면 여기에 무조건 80% 다주택 자도 DSR 적용 안 했어요. 그럼 8, 4, 32 3억 2천 나왔다는 거예요. 금리는 3.8, 4% 초반까지 갔던 걸 기억해요. 그러면 새 아파트를 이 가격을 찍어주려면 어쨌든 간 구축에서도 이동을 하고 어디서든 팔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다 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8천만 원만 있으면 갈 수가 있었어요. 8천만 원. 옛날 생각하면 제가 생각나서 이거 동문을 브리핑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대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축 실거주대 이동한다고. 그 이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신대는 1억 미만으로 돈만 있으면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매매가가 4억이에요.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신대 집값이 4억이에요. 그러면 KB 시세가 있어요. 그러면 더 낮죠? 그러면 KB 시세가 3억 한 2천이에요. 그럼 여기에 80%라고 해요. 그냥 80% 잡을게요. 그러면 8, 2, 16, 8, 3, 24, 2억 5,600. 그러면 이 집 가려면 1억 4천, 5천 들어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들 공급 많으니까 새 걸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가려면 이래야 돼요. 대출을 풀어줘야 돼요. 대출을. 지금 대출 막아놨죠. 조정 해제됐지만 대출은 막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 세아부터 못 가요. 구축 24평 팔고 1억 받았어요. 어디로 갈까요? 신대 못 가요. 신대 갈 수는 있죠. 1억은 있으니까. 아, 안 되지. 아까 1억 5천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1억 어떻게 가냐면 구축에 31평.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신대 가려면 1억 5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팔아도 못 가요. 이런 구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엊그저께도 저희 손님이 진짜 거짓말하고 계약하니까 저희가 계약률이 좀 있어요. 또 물어봤다니까요. 이거 사장님 24평 팔고 어디 가냐고. 저기 연양동에 34평 가신대요. 이유를 알아요. 네.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어떠냐. 지금 동물 망하게 할 일이 아니에요. 입주가 이제 동물의 장점이 뭐냐면 입주가 1월 달부터예요. 그러면 유예기간 한 3개월은 줄 거예요. 그러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입주하면 되는데 곧 11월 달부터 아마 집이 오픈이 될 거예요. 또 외관에 또 페인트 칠 들어가면 또 달라 보이거든요. 그때 또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요. 인제 해제돼가지고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동물을 왜 실외 입주자가 좋아할 수밖에 없냐? 1번 커뮤니티 센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커뮤니티 센터. 순천에 사우나 시설 들어가 있는 데가 어반타워하고 트리마제 또 있냐? 사우나? 하여튼 두 군데예요. 기존 아파트들은 사우나 시설이 이 커뮤니티 센터 안에 없어요. 얘네 골프 연습장하고 GX룸하고 지금 사우나 시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다 해결이 돼요. 이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는 제가 아무리 그 실입주자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어필한다 해도 안 먹힐 수도 있잖아요. 학교가 먹히죠. 학교가. 그리고 중흥 S클래스 900세대가 들어오면 중축 예정이래요. 중축.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 가성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집 구조면 제가 예를 들게요. 그 팬트리장 있죠? 맞냐? 맞지? 팬트리장. 저도 신대도 살아보고 이쪽저쪽 살아봤잖아요. 기본 팬트리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조에 따라서 A타입, B타입, C타입이라고 하면 팬트리장이 어디는 2개, 어디는 하나, 아니면 팬트리장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동무는 A타입 같은 경우는 팬트리장이 2개. 이런 공간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실입주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B타입 같은 경우는 3개. 네. 장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 제가 이제 친정이 광양읍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언니네가 이제 거기 이제 살았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솔직히 감을 못 잡았는데 하여튼간 거기 광양에 또 살면 좋은 점이 뭐냐면 교육 혜택하고 지원을 많이 해줘요. 우리 조카들 말 들어보니까 급식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리고 이 지원이라는 게 뭐냐면 광양시 자체가 돈이 남아도로 와요. 포스코 쪽에서 많이 받잖아요. 매연 나는 이런 거를 대여해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이 순천에 있으면서 이제 주소가 순천에 돼 있는 분들, 뭐 살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뭐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순천시에는 돈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얼마 못 받았어요. 몇십만 원? 이렇게 뭐 한두 번? 근데 저는 이제 그렇죠. 근데 광양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위로금 1인당 90만 원, 50만 원. 최근에도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뭐 90만 원인가 뭐 나온다는 자세히 안 읽었는데 저희 그 친정 식구들하고 지금 언니네 받은 거 보니까 돈이 몇백이더라고. 몇백.
그래서 광양에 살고 있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요새 경기 어렵잖아요. 공짜로 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정부에서 주든 시에서 주든. 근데 이게 차이가 너무 커요. 순천에서는 거의 안 줘요. 그래서 욕먹잖아요. 한 1년에 100만 원 줬다 치면 얘네는 한 가구당 이제 합치면 한 가구당 치면 40이라고 하면 한 5배? 아 잠깐만요. 하여튼 8배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닌 게 한 사람당 지금 90만 원 준다잖아요. 그러면 4 식구잖아요, 기본. 그럼 360이에요, 360. 네, 이렇게 주는 게. 네. 그래서 이게 최근에 한 건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작년부터 이제 언니한테 들었는데 진짜 많이 주던데요? 그러면서, 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애기를 키우는 분들은 좀 많이 중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그때 1년 전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금리도 틀려졌고 지금 계속 새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에 동문만 1월달부터 4월달부터 입주고 내년에 그 광양 공구 물량이 입주하는 게 동문밖에 없어요. 그리고 황금 푸르지오가 지금 11월달 알겠죠? 그러면 10월 전까지 어쨌든 동문이 좀 관심을 가겠죠? 왜냐하면 이런 가성비가 중요하니까. 네. 왜냐 분양가가 너무 싸고 그리고 이제 집 내부를 직접 보시면 실질적으로 손댈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래서 제가 동문이 저평가 됐다고 해서 누가 의뢰를 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좀 관심이 있던 아파트였고 지금 이제 아다리가 맞았던 게 이제 조정이 풀렸는데 지금 생각하는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수가 없어요. 분양가가 무조건 1억 이상 이제 동문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동문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제가 지금 목소리를 자꾸 갈라져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귀에 쏙쏙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건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분위기, 손님들의 심리 자체가 살짝 확실히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개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손님들도 이런 거 잘 파악하시고 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정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너무 피곤해서 마사지 예약을 해놔서 네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안녕.